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또 여러분과 함께 유망 투자 지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다가오는 설 명절도 가족분들과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그리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또 이 마음,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계획도 풍요롭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다양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 드릴 텐데요. 투자 지역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사님께서 먼저 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별법일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지역 소개에 앞서서 새로 시행될 특별법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추천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심복합개발법인데요. 다가오는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그리고 준공업 지역 등의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주어서 민간 사업자가 도심 노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역세권 500m 이내인 지역을 성장 거점형 혁신지구 그리고 주거 중심형 혁신지구로 구분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에 관계가 없이 지하철이나 철도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하고요.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건물이 40%, 즉 노후도가 40% 이상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역세권 500m 이내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역세권 재개발에서 요건은 250m 이내, 근데 심의를 좀 거치면 350m까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본 법은 500m 이내로 충족 요건이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노후도 요건은 기존 신통기획 30년 이상 건물이 노후도 60%가 되어야 하는데 본 법은 20년 이상 건물 노후도 40% 요건이라 이 역시도 굉장히 개발에 용이하게 규제가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기존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500%에서 140%를 상향해서 7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방식은 조합원 20명 이상이 이제 초과가 되면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금융 비용도 실제적으로는 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사업성이 높고 빠른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투자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2025년에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울의 공급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제약 요건들은 다 완화하고 다른 법들보다 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설 명절이 지나면 한 일주일 후에 2월 7일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좀 정말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을 오늘 김문준 이사님께서 두 곳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곳이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먼저 이 양천구 목동 입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이제 두 가지 지역 중에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은 서울의 서남권인 양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서울의 3도심인 여의도, 그리고 다리 건너서는 마포구, 그리고 또 위로는 한강변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하면 바로 서울의 3대 학군지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탄탄한 학군과 목동 학원가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또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입니다.
목동에서도 오늘 제가 특별하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바로 서울 지하철 황금노선 9호선 염창역에 인접한 지도상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린 지역인데요. 염창역은 9호선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이나 여의도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강남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마곡 업무지구 직장인들까지 수요층으로 유입되기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도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양천구 목동에 재개발이나 좀 재건축 현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9호선 염창역 바로 이제 붙어 있는 아래로는 목동 523-45번지 일대가 현재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된 상태고요. 사업 면적은 12,000제곱미터고 지하 3층에서 24층 높이로 한 10개 동 한 411세대 정도 건립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아래로 좀 내려와 보시면 목 2동 232번지 일대인데요. 2022년도에 신속통합기획 2차로 선정이 된 지역이고요. 현재는 22층 높이로 7개 동, 그러니까 총 한 580세대로 대규모 아파트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바로 목 4동 모아타운인데요. 2024년도 6월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면적은 53,000제곱이라서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건립 세대 또한 한 1,400세대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목 2동 504번지 일대도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여기는 아직 지정은 되진 않았지만 모아타운으로 또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목동은 현재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위치가 좋고 또 주민들의 의지 또한 굉장히 높은 곳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네, 목동 중심지가 이 재건축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 그걸 둘러싸고 이제 재개발 지역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재개발 현황들을 조금씩 일러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목동 지역에서 투자를 해보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안에서 또 어떤 지역에 조금 더 좁게 들어가 봐야 하는지 유망 지역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이사님?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서 가장 이제 제가 추천 좀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요. 다른 여러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보다 위치적으로는 가장 뛰어나고 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염창역 바로 9호선 바로 앞에 이제 있는 지역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도심복합개발법에서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은 역세권 500m 이내이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40% 그러니까 즉 노후도가 40% 정도면은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으로부터 500m 이내이고 노후도도 현재 5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중심형 혁신지구 요건이 충족돼서 역세권 재개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140%를 상향한 70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사업성으로도 굉장히 높은 재개발 투자처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목동 지역 내에서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 그러니까 2월 7일 시행되는 그 특별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수혜지를 일러드렸는데 이 지역에 왜 투자해봐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황금노선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초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염창역 역세권 혁신지구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재개발 사업 시 굉장히 높은 투자처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두 번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을 일러주셨는데 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역이기도 해요.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서울 25개구를 지도를 반으로 딱 나누면 한강의 남쪽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동작구이고 위로는 용산, 그리고 동쪽으로는 서초, 아래로는 관악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동작구에는 대표적으로 노량진동, 흑석동, 그리고 상도동,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당동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 이수역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길 건너서 서초구 방배동과 매우 인접해 있고 지역 상권이나 생활권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 사당동도 가격이 같이 상승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강남이나 여의도 그리고 용산, 마포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은 모두 30분 이내로 가능한 교통적 이점도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학군이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도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공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환경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사당동은 2호선, 4호선, 7호선 등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 그리고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몰려드는 환승 거점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시간까지도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실거주 수도 많습니다. 사당역, 이수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도 주 7일 상권으로 유명할 정도로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따라서 이 지역은 전월세 임대 수요도 매우 풍부하고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조금 노후됐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재개발이 좀 진행될 것 같거든요. 이 추진 현황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요 사당동 인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근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당동 지역은 과거에는 바로 길 건너의 방배동과 비교를 하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지역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사당동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한 사당 두산 2부 같은 경우에 지금 세대수는 한 450세대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현재 30평형 기준이 한 18억 정도 호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바로 옆에 90년대식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사당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쪽으로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사당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로는 2027년도 입주 예정인 이수역 힐스테이트가 있고 그 위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 아까 남성역에서 사당 대림 아파트랑 두산 2부 아파트 사이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몇 달 전에 정비 계획 구역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면적은 약 2만 6천 제곱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까지 600세대 정도의 규모가 현재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는 사당 15구역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15만 제곱미터라서 매우 크고요. 지금 건립세대는 한 3천 세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은 이미 6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사당 16구역 역시나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현재 노후도는 한 66% 정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동의서를 받으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사당 5구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 2월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를 했고요. 총 세대수는 510세대 정도입니다. 이처럼 동작구 사당동 특히 이수역 인근으로는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더욱더 분위기가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방배동이 오르면 사당동도 따라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도 바로 옆에 방배 5구역이라든지 6구역, 15구역의 좀 성공적인 재건축과 그 분위기를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노후화됐던 이 지역이 좀 새롭게 주거지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특별법의 수혜를 받아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그러니까 투자 유망 지역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요, 지도상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보다도 위치적으로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단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면적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또 노후도 또한 70%라서 매우 높고요. 현재 조합원 수는 한 150명 채 되지 않는데, 이수역은 특히나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700%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대수도 1000세대 이상으로 지금 규모를 좀 예상을 하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요. 지금 이수역 같은 요 투자처에 관련해서 동작구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청마다 조금씩은 좀 다른데요. 동작구청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초역세권으로 좀 위치도 매우 좋고요. 노후도도 적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만 좀 확고하다면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재개발이 좀 진행되고 사업성도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투자 유망 지역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 지역 투자 포인트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역 투자 포인트는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지역이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70%입니다. 또 특히나 이수역은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하고요. 이 지역은 기존 역세권 재개발과 오늘 말씀드린 도심 복합개발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사업성이 매우 높은 투자처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두 지역, 양천구 목동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에 그 지역 안에서도 좀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 투자 유망 지역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투자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을 좀 예상해야 하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양천구 목동 염창역 역세권 지역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본 바로는 현재 투룸은 2억대 후반, 그리고 임대가는 2억대 초반이라서 실투자금은 약 6천만 원대 정도면 투자 가능했습니다. 서울의 이 정도 지역에 이런 소액 투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재개발 투자처로 많이 주목받는 곳은 아니라서 가능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 가능성을 보시고 소액으로 좀 먼저 선점하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 자녀분들을 위한 투자처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시세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투자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룸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5억대 후반, 그리고 전세도 2억대 후반, 투자금은 3억 정도였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4억대 후반, 그리고 전세는 1억대 후반으로 역시 실투자금은 3억대였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은 우선은 서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1억 이하의 소액 투자라는 장점이 있고, 또 사당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높게 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지역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을 좀 투자를 하시더라도 입지가 좋고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특히나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저는 교집합이 좀 많은 곳으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치가 좋은지, 그리고 노후도 조건은 충족되는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될 것인지, 추후 다른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구역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등 입지나 조건적으로 교집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발 가능성이 높고 투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에는 위치는 좋은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노후화된 지역, 즉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 투자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양천구 목동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의 두 지역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 그럼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겁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김문준 이사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월요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